자, 이번에는 그 연속 함수의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5.5 정리. 자, 여기 보면 두 함수 f와 g가 같은 구간 i에서 연속 함수일 때, 그래서 구간 i에서 두 함수가 연속 함수이면 그때 함수 f에다가 c를 곱한 이제 상수배한 거죠. 자, 얘 연속 함수이고 그 다음에 두 연속 함수 f와 g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나누어도 연속.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나눌 때는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 of x가 0이 아닌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이 g분의 f가 연속 함수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는 것. 왜냐하면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an의 x의 n승 플러스 an-1의 x의 n-1승 플러스 해서 쭉 더해서 a1 x 더하기 a0까지 즉 상수항까지 더해져 있는 건데 그때 각각의 x의 n승이라고 하는 게 연속함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a의 n 상수를 곱한 거 연속함수. 자, 그 n개의 단항식을 다 더한 게 다항식이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요 정리 내용에 의해서 이제 연속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은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왜? 연속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A에서의 극한값은 그냥 바로 함수값. 그쵸?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얘네들, 자, 정의역. 유리함수는 실수 전체라고 항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 이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근호 안에 이제 뭐 식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게 n 제곱근 할 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 제곱근 안에 양수든 음수든 어떠한 실수가 들어와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에 n이 짝수일 때는 그 제곱근 안에는 항상 0 이상의 양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된다. 그래서 무리함수 정의할 때 정의역 판단할 때 그 n 제곱근의 n이 짝수냐 홀수냐 그거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자 얘네들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이지만 탄젠트나 그 밖의 것들은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삼각함수 정의역에서는 연속이지만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정의역 일단 이제 자연지수 함수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그래프 모양이 쭉 증가하는 거. 그래서 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무엇이냐 하면 실수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전체에서 연속, 물론 미분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양수, 0에서 정의 안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양수에서만 정의된다. 그래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인데 역시 그 정의형 내에서 항상 연속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문제. 자, 여기 요 유리함수예요. 자, 분자가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분모는 5 빼기 3x. 자, 얘 이제 유리함수인데, 자, 이 유리함수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을 구하는데, 자, 이 마이너스 2는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죠. 왜? 분모에다가 대입했을 때 5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했을 때 플러스 11 따라서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한 값은 뭐와 같다? 함수값하고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유리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면 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자, 분모는 이제 11이었고, 자, 분자,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 지워지고 마이너스 1. 그래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극한값도 역시 함수값과 같은 마이너스 1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이제 무리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걸로 x의 n제곱근 있습니다. 자, 이때 n이 홀수이면 실수 전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 즉 이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가 된다. 자, 이거 이제 간단히 복습해봤고, 자 이제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이거 f of x 분자는 lnx 즉 자연 로그 함수입니다. 더하기 아크탄젠트 x 즉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예요.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lnx 정의역 0보다 큰 양의 실수. 그쵸? 그럼 더하기 일단은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 x는 아크탄젠트 x의 정의역.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실수 전체. 자, 그래서 lnx 더하기 아크탄젠트 x. 자, 요 분자 함수는 어디에서 정의가 되냐 하면 lnx에서도 정의가 돼야 되고 아크탄젠트 x도 정의돼야 되는 거니까 정의역은 그쵸? 양의 실수. 그쵸? 양의 실수. 자, 그런데 분모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2차 다항함수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지만 얘가 지금 분모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모가 0이 될 때는 이 함수 f는 정의가 안 되죠. 그럼 이제 분모가 언제 0이 됩니까? 1과 마이너스 1. 따라서 자, 이 함수 f의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분자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양의 실수. 그 다음에 분모가 0 되는 거 빼줘야 되는 거니까 양의 실수에서 2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 f의 정의역은 2를 제외한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으로 얘기하면 열린 구간 0과 1 합집합 또 열린 구간 1부터 무한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정의역 내에서는 자, 요 함수는 얘는 연속함수입니다. 왜? lnx 연속함수, 아크탄젠트 연속함수, 더해도 연속함수, 분모 x-1 연속함수, 나눠도 연속함수. 그래서 요 f는 정의역에서 연속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 f가 2 더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 자, 그럼 분자 사인 x 정의역 실수 전체. 자, 분모 2 더하기 코사인 x 정의역 실수 전체.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습니까? 자,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함수값을 가져요. 거기에다 1을 더하는 거니까 이 2 더하기 코사인 x는 항상 1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다고. 자, 그래서 분자 sin x 연속함수, 분모 2 더하기 코사인 x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 나눠도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연속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 f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 따라서 극한. 자, 파이 x 이퀄 파이에서의 극한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해 보니까 자, 분자 사인 파이는 0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0 되고 분모는 0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엔 함수값은 0. 그래서 극한값도 파이에서의 극한값도 0이다. 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속함수의 합성과 관련해서 자, 이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함수 합성하는데 f 합성 g인데 만약에 f가 연속 함수이면 근데 이제 이 g라는 함수가 a에서 극한값이 b일 때 f가 b에서 연속일 때 자,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요 리미트가 f 합성 g 할 때 요 f 안에 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이 공식의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하고 f 둘 다 연속 함수이면 합성 함수도 연속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속 함수의 합성 함수는 연속이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요 1번에서 했었던 내용의 응용으로 여기 이제 리마크에 있는 요 내용들 자, 보면 자, x,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 f의 n승. 자, 이거는 두 함수의 합성인데 뭐와 뭐의 합성이냐 하면 자, 첫 번째 함수가 f이고요. 합성 x의 n승.
그러니까 두 함수를 합성하는 거니까 f의 n승 되는 거죠. 그때 x의 n승이 연속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리미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f 전체 n승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자, 요게 아까 앞 동영상에서 이제 미리 언급한 그 공식인데, 요 n제곱근도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n제곱근 안에 f가 있으면 얘는 뭐와 뭐의 합성이냐면, n제곱근 컴포지트 이거 동그라미 f.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가 f인 거고, 두 번째에 대응되는 함수가 n제곱근 함수인데, 이 n제곱근 함수가 또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n제곱근 안으로 f가 들어간 거. 자, 그래서 이게 equal n제곱근 안에 리미트 f of x. 자,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3번 ln 연속 함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리미트 들어가는 거. 4번 사인 함수 연속 그 안으로 리미트 들어간 거. 이 외로도 뭐 많은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다 이러한 관계가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자 여기 보기 1번 아크 사인 즉 사인 함수의 역함수고 자 얘는 연속 함수입니다. 사인 함수의 역함수 자 사인 연속 그 역함수 연속 자 그래서 아크 사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x분의 1- 루트 x인데 자 얘에 대한 1에서의 극한은 아크사인이 자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리미트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리미트 아크사인 1-x분의 1-루트 x인데 자 이때 이제 요 리미트에 해당하는 것만 이 극한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x가 1로 갈 때 1-x분의 분자 1-루트 x.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수식, 여기 손글씨로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모를 인수분해해서 분모 인수분해 한 다음에 분자에 있는 것과 지워서 극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유리화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구해봤어요. 그래서 유리화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역시 결론은 x 이퀄 1에서의 이제 원래 주어진 함수의 극한은 1 플러스 루트 x분의 1에 대한 극한과 같고 그거는 이제 x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이 리미트 아크사인 자, 요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가 아크사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그 안쪽에서 극한을 구해보니까 2분의 1이 나왔어요. 결국 아크사인 가로 열고 2분의 1이 된 거죠. 자, 아크사인 괄호 열고 2분의 1. 자, 그 값이 얼마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아크사인 2분의 1 이퀄 세타다 하면 사인 세타 이퀄 2분의 1이 되는 세타. 즉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2분의 1이죠. 6분의 파이. 자, 그래서 아크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중갑값 정리 또는 사입값 정리라고 하는 거 알아보고 이제 이번 동영상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닐 건데 자 함수 f가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조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그 다음에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자, 그랬을 때, 그 서로 다른 함수값 f of a와 f of b 사이에 있는 이무의 n 값을 잡았을 때, 그 n으로 대응되는 함수 f에 의해서 n으로 대응되는 c가 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거 지금 밑에 그 책에서 개체한 걸 보게 되면 f of a와 f of b 사이에 이무 n을 잡아봐요. 그리고 나서 수평선을 쭉 그었을 때 바로 a와 b 사이에 있는 c가 함수 f에 의해서 n으로 대응되는 거죠. 자, 이러한 c가 요 n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세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테이트 대응 있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하여튼 최소한 하나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중간값 정리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 하면
다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증명할 때 방정식의 실근. 그래서 좀 여기 보면 자, 구체적인 예 가지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차 방정식이 있어요. x의 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 자, 이러한 이제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0과 1 사이에 이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중간값 정리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하나는 아니고 딱 하나예요. 그 딱 하나인 거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미분 써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연속성과 관련해서 사이값 정리를 써가지고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아주 뒤에 가서 미분을 쓰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실근이 0과 1 사이에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는 간단하고요. 미분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롤의 정리를 써야 됩니다. 자, 여하튼 자 그러면 이제 요 3차 방정식 요 3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알면 사실 이 실근이 존재한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근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은 예, 존재합니다. 복잡해요. 예,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4차 방정식도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 실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해 공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 3차, 4차까지는 그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이 존재하는데 되게 복잡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존재하긴 하지만 따로 공부하지는 않고 그냥 이 미적분학을 써가지고 실근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뭐 유일하다. 뭐 그 정도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차 방정식 이상에 대해서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수업 이제 인클래스에서는 이제 설명을 뭐 이제 쉬어가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 강의니까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 3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에 대한 존재성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다항식 가지고서 요 함수 f를 정의해요. 그 다음에 요 x에다가 0 대입해 보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중요한 거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요. 그러면 함수값이 2. 중요한 거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해당하는 함수값과 1에 해당하는 함수값 사이에 뭐가 있어요? 0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0으로 대응하는 C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그 C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간값 정리를 써서 실근에 대한 존재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에 보면 최대 최소값 정리가 있는데 자, 이것도 뒤에 미분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 미분을 써서 구할 때 그때 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